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남북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이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또 앞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신범철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바쁘셨죠? 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김여정의 지휘 아래 어떤 계획, 일정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대남, 대미 강경 정책을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그것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신속하게 강경 조치들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어느 일회성, 대남 전단 문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를 강경 정책으로 가져가면서 한국을 압박하려 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달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그들이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당분간은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를 먼저 구상해 놓고 남북 관계는 그 미북 관계의 종속 변수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보이는데요. 올해 연초부터 대미 정면 돌파전 강경 정책을 구상하고, 사실은 언제 대남 강경 정책이 올까가 관심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시기를 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남 강경 정책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북한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김여정이 이번에는 총연출자로 나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군도 군의 어떤 지시를 하는 듯한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김여정을 내세운 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적으로 김여정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인데 예. 북한에서는 2인자를 허용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런데 김여정 2인자설이 계속해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김여정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다가 정말 군의 대장 칭호라도 받게 된다면은 전례 없던 북한의 2인자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 북한의 이런 행동의 패턴을 보면 어쨌든 한번 시작하면 긴장의 강도를 끝까지 최고조로 올려온 것이 이제 과거 북한 행동의 패턴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도발이 됐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미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9.19 판문점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를 갖다가 폐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도발들이 예상되는 거죠. GP에 다시 전개한다거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역에 군부대를 배치하거나, 나아가서는 NLL 지역에 해안포를 발사한다거나, 이 정도의 도발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됩니다. 대비태세가 확고하게 돼 있다면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좋습니다. 군에게 맡겨야 됩니다. 자칫해서 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되면 미사일을 미사일로 못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군이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게 되거든요. 예. 따라서 오늘 발표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런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것이 당장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가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어제 하나 좀 의아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6.15 20주년 메시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도 메고 또 여러 가지 그 메시지 발표의 형식을 북한을 배려한 화해 메시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우리 정부가 과연 얼마나 알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처음에 대북전단 문제로 어떻게 보면은 축소시켜서 봤던 거죠. 북한의 전반적인 전략이라든가 행보, 심지어는 김여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경고조차도 너무 축소시키다 보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은 대화 메시지만 났지 억제 메시지는 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균형감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미국을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궁극적으로는? 예,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북한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막아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난 2년 동안 사실 참 우리가 뭘 했던가라는 참 뭘 했던가라는 이런 비감한 생각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죠. 지금 그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관계 개선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솔직했는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말이 진정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구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신범철 박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